사업적인 부분으로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금전의 손실수가 조금은 많으실 것 같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손을 내밀어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삼재가 들어가 있는 띠들이 어떤 띠들이죠? 뱀띠, 네. 닭띠, 소띠, 네. 사유축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특정 띠를 좀 이렇게 한번 운세를 봐주신다면 좀 어떤 띠가 좀 좋을까요? 소띠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2020년 경자년은 사실적으로 묶는 삼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삼재가 3년이라고 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저는 통계적으로 삼재를 5년이라고 봐요. 5년이요? 네. 왜냐하면 드는 삼재, 묶는 삼재, 나는 삼재 이렇게 있는데요. 네. 삼재가 들기 전서부터 생일달이 비키면서 삼재의 그 판란이 시작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삼재가 나가고 나서 그 생일달이 비키기 전에 삼재가 나가면서 이 질랄병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통계적으로 저는 삼재로 5년이라고 본다라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삼재는 사실적으로 어느 때보다 각별히 조심을 해야 하는 해인 것 같아요. 특히나 삼재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삼재라고 해서 다 악삼재로 볼 수는 없어요. 복삼재도 있고 악삼재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변화무쌍한 게 삼재라고 보여집니다. 조화가 많은 게 삼재예요. 악삼재에 걸리면 네. 결코 3년을 쉽게 나기가 정말로 힘드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묶는 삼재와 나가는 삼재는 정말로 좋지가 않으세요. 말 그대로 삼재가 들어와서 그것을 자리를 잡고 눌러 앉는 해를 네. 묶는 삼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삼재풀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올해 2월 4일 날 네. 입춘이에요. 입춘이라는 건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옛날에 이제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만신 할머니가 그 삼재풀이라는 것 자체를 1년에 딱 한 번 문이 열린다. 그게 입춘이 들어오는 날, 입춘 시간에 그 문이 닫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삼재풀이는 입춘 전날, 입춘 시간이 닫히기 전에 모든 경을 울려서 이 삼재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예법을 따라서 매년 입춘이 들어오기 전날 모든 삼재를 접수를 받은 것을 상을 개다리 소반에다가 다 일일이 차려놓고 그날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태백산에서 진행을 했고요. 태백산이요? 네. 말 그대로 이 삼재 풀이는 이제 삼재를 푸실 분들은 미리 수암사에다가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삼재 풀이 접수를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저희 신도분들도 이제 삼재가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말 그대로 이제 접수를 하시는데 제가 딱 100분만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그랬듯이 네. 삼재풀이를 접수를 해주시면 이제 보내주실 준비물이 네. 통북어 한 마리, 북어요? 네. 그 다음에 본인 거 흰 티나 러닝 하나, 또 쌀 10kg짜리 하나. 그거를 사지를 못하시는 분들은 네. 말 그대로 수험사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라고 미리 얘기를 하시면 여기서 대거적으로 북어라든지 쌀은 준비를 할 거고 본인이 입었던 흰티나 러닝은 보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생년월일과 주소는 그 흰티와 러닝에다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저희가 이제 전화로 뭐 상담을 해주셔도 되고요. 네. 각각 개인당 30만 원씩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으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네네. 오늘 제가 이제 삼재띠 중에 소띠, 과연 이 삼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런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7년
정축생 소띠 어떠실 것 같으세요? 97년이요? 네, 97년이면 내년에 경자년에는 24살이에요. 합이 들어서 평범하게 복삼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재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네. 삼재라고 해서 움츠려들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말 그대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 합격, 다 만사 오케이. 다만 운이 들어왔다 그래도 내 노력의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운이 들어왔다고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노력의 90%, 10%의 운기를 믿고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흐르는 용궁에 가서 이 사람들은 빌어주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그 운기 자체가 이 물은 마르지가 않아요. 말 그대로 계곡물에서 강물로 가고 강물에서 바닷물로 가고 바닷물이 마르는 거 보셨어요? 없죠. 없죠. 그렇듯이 그 운기 자체가 큰 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물로 가는 그런 운기 자체를 받으시면 어떻게 보면 일석삼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85년 을축생 내년에 이제 36살이 되는데요. 안 될 것 같았던 일에 올해 좋은 소식이 있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올해라는 것은 경자년 내년을 뜻하는 거고요. 작년보다는 낫고 고생이 헛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보상받는 일이 있고 또 올해 고심했던 것들이 하나씩 경자년에는 악과 선을 가리듯이 말 그대로 정리정돈이 되는 한 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숨이 웃음으로 바뀌고 서서히 안정이 되는 시기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만 호사다마요. 금전운에 있어서는 지출이 많으실 수가 있으시니 각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남자의 싸움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시끄러운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별수, 말 그대로 공방수, 원진수 이런 것들이 많으실 수가 있으니 36살을 드시는 그 을축생 소띠들이 이별, 연인과에 있어서의 조금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으실 수가 있어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좋겠고요. 개축생 48살 소띠 변동이 많아서 심란하세요. 어떻게 심란하냐? 사방의 벽이야. 그래서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거든. 고독하고 외로우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에 지장이 많아서 잡음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또 조상, 신, 어떻게 보면 신의 가물이다. 삼자의 기운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화병을 조심을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이러신 분들은 사실적으로 구신이나 치성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의도 환자하고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위암의 명의라고 할지언정 100명의 환자들을 수술방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다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하고 맞는 보살한테 의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운이 산만하여서 이런 분들은 안 하니만 못할 수는 있지만 또 이 운의 기운, 나하고 맞는 사람이랑은 어떻게 보면 이 화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운들을 조금은 줄여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1년생 신축생 어선이 큰 마음을 먹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고기가 그물에 걸리지를 않아. 그래서 걱정이 참 많고 근심이 많은 해운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삼재풀이가 기도가 조금은 필요하신 나이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업적인 부분으로도 변화가 많기 때문에 사실 금전의 손실수가 조금은 많으실 것 같으시고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손을 내밀어도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이 말이야. 신축생들은 직감 예감이 조금은 뚜렷하지만 웅칠기상이라는 소리를 아십니까? 노력은 사람이 하지만 그 결과는 하늘에서 주어진다. 말 그대로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는데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핑도 파도를 즐기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를 무서워하지 마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위기를 극복하고 말 그대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백산을 얼마 전에 이제 탔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진짜로 편안하게 올라갔어요. 평온하게. 근데 그 내려오는 길을 단골 쪽으로 내려오는데 정말로 내리막이 가파랐어. 근데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그때는 내려오는 게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듯이 올라가는 게 힘드는 경우도 있지만 내려오는 게 힘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어느 자리로 올라가기는 참 힘든데 내려오는 거는 순간이더라. 사실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는 거예요. 내려와야 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죠.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사실적으로 내가 그 정상에 계속 있기까지 싸움을 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인 거고 또 내려오는 것도 스트레스인 거고 네. 어느 위치에 있든지 누군가는 다 그런 위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스트레스 어디에 있든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련인데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정말로 스트레스가 심하실 때는 여러분 내가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